김소영 법원 행정처장 이분을 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논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이 화를 버럭 냈어요. 네. 대법원 판결이 터다는 거냐 이런 식의 뉘앙스였다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한명숙 전 총리가 새벽에 이제 석방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이런 여러 정치권의 이렇게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저희 재판은 이제 법 절차에 따라서 또 그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의 충분한 이제 주장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은 하겠지만 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근거 없는 그런 비난 같은 부분은 사실 사법부의 신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 이 재판은 엄격한 증명에 의한 증거 재판을 통해서 1심, 2심, 최종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1심에서 무죄 났고 2심과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무죄 났을 때 검찰에서의 초강력 반발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 격분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 한신공영의 회장이었던 한만호하고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수수 관계인데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그 한만호 회장하고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고 금전 거래를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여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집주인에게 교부한 수표, 그 1억 원짜리 수표가 이 한신공영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나온 수표라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그 왜 여동생이 그 한만호 한신공영 발행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소지하게 됐는지 전혀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엄격한 증거 재판을 한다 해도 유죄로 확실히 되지 않나라는 것이 본 의원도 개인적인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된 억울한 옥살이다 이런 표현이 여당 그 당대표 말씀에서 나오고 이러는 점이 상당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아까 제가 말씀 이미 드린 거 마찬가지로 그 비난조의 그런 초반에 게임에서 역전의 용사들 다 나간 거다. 사법부의 신뢰에는 도움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판결이 다 확정이 된 사법부의 신뢰에는 도움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판결이 다 확정이 된 사안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요. 단식 투쟁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인천에 있는 오 판사님.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열흘째 단식 중이라는 그 분을 국회에서 말하기를 법원 행정처장님, 그 블랙리스트 문제 관련해서요.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모 부장판사 전국 법관대표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 7월달 사의 표명했죠. 네, 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접수. 그리고 인천지법의 모 판사는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지금 열흘째 단식 중이라는데 맞습니까? 재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단식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그 금식 기도를 한답니다. 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한 모양입니다. 아, 정례적으로 하는 금식 기도 기간 중에 이번에는 그 기도 제목을 블랙리스트
오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런 취지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본인이 법관 대표회의들이 하는 그 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모양입니다. 조금 참 예. 서울대 전기공학부 출신 오모 판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법원 내부망에 자기가 이 전산 이쪽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배워가지고 좀 안다라고 하면서 행정처에서 그 블랙리스트 오픈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올린 글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그 글을 봤습니다. 어떻게 오모 판사의 얘기대로 하면은 그런 우려를 회피하면서 블랙리스트 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컴퓨터를 본다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있겠지만 네.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담당 심의관들이 업무용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을 작성하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업무 수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법행정권자가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뭐 계속 하신 말씀이시고요. 재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며 단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다. 금식 기도 내용에 이 부분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걸 보면 뭘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냐면 판사들의 생명줄을 법원 행정처가 쥐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승태만큼이나 적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적폐죠. 그러니까 더 말하면 지금 법원 행정처가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법원 행정처는 판사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을 보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럼 판사들한테 이렇게 갑질을 한다고 하는 걸 국민한테 대선포해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도 김소영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지금. 예, 예. 원래 하던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왜 청와대에 김기춘이 있었고 우병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에 우병우나 김기춘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업무도 본다 그랬어요. 업무 보면서 단식 투쟁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 이유로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해. 열 며칠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이것도 또한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이 사람이 이 사태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데 대답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꾸며냈거나 아니면 정말 이거 푸른나무님 말대로 정말 거의 우병우나 김기춘과 비슷한 인간이거든. 그렇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네. 자기의 신복을 앉힐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은요 겸직을 하고 있어요. 대법관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을 내린다는 게 이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땐 이게 좀 화가 오늘 좀 많이 나는데 한명숙 판결과 관련해서 2년 옥살이 하고 만기 출소했죠. 뭐 다른 인사들은 다 만기 출소 안 했습니다. 하물며 SK 회장도 만기 출소는 안 했죠.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자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법원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고마운 사람도 있어요. 억울한 사람 나 억울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비난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이. 대법원의 판결은 신의 판결이야. 이런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 굉장히 얼마나 김소영 씨가 무식하고 싫어하고도 하지 마세요. 무식하고 김소영이가 이 무식하고 정말 이게 적폐인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있어요. 억울하다면 뭐냐면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정치적으로 보복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비가 지금 억울하다고 한 게 법원에 하나 있어요. 벌금 30만 원 문 거. 김학의 성접대 사건. 예? 네. 그것도 지금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비 개새끼 너 억울해?
법원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억울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요. 대법원이 이런 소양을, 이런 상식을 갖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내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고 당대표인 사람이 발언을 한 걸 갖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현직 판사들한테도 분명히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지위나 특별한 노동자처럼 특별한 국가 지위에 있는 것처럼 판사 전원회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무슨 1호, 2호 안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사실은 내부에서 노조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묵사발이 됐다고 하죠. 노조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노조 안 만들고 어떻게 법원 행정처하고 대응합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제는 정신 차려라. 단식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다. 물론 단식이 소중하죠. 하려면 집단으로 하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싸워야지. 무슨 이건 제가 아니다. 내가 볼 땐 그래요. 저번에 사법개혁 관련해서 나오신 두 분 있었잖아요. 예. 그분들 말씀은 정답이라고 봐요. 양승태는 임기를 탄 하루라도 마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새롭게 대법원장이 임명이 될 거니 험난해요. 그렇게 해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거니까 양승태는 임기만 채우게끔 내버려 두자 하는 것도 좀 그것도 그렇죠. 이거 정권 바뀌면 다 쓸어버렸어야 돼요. 에이 그만. 네, 싹 쓸어버려 짱돌로 조사버려야지. 예. 이런 상처 안 받는다고. 뼈 없는 닭발. 이 사건이 1심에서 무죄 났고 2심과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무죄 났을 때 검찰에서의 초강력 반발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 격분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 한신공영의 회장이었던 한만호하고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수수 관계인데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그 한만호 회장하고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고 금전 거래를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여동생이 그 당대표 말씀에서 나오고 이러는 점이 상당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 이미 드린 거 마찬가지로 그 비난도의 그런 초반에 게임에서 역전의 용사들 다 나간 거다. 사법부의 신뢰에는 도움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판결이 다 확정이 된 사법부의 신뢰에는 도움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판결이 다 확정이 된 사안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 이분을 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논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이 화를 버럭 냈어요. 네. 대법원 판결이 터다는 거냐 이런 식의 뉘앙스였다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한명숙 전 총리가 새벽에 이제 석방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이런 여러 정치권의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저희 재판은 이제 전세 자금으로 집주인에게 교부한 수표, 그 1억 원짜리 수표가 이 한신공영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나온 수표라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그 왜 여동생이 그 한만호 한신공영 발행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소지하게 됐는지 전혀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엄격한 증거 재판을 한다 해도 유죄로 확실히 되지 않나라는 것이 본 의원도 개인적인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된 억울한 옥살이다 이런 표현이 여당 절차에 따라서 또 그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의 충분한 이제 주장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은 하겠지만 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근거 없는 그런 비난 같은 부분은 사실 사법부의 신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 이 재판은 엄격한 증명에 의한 증거 재판을 통해서 1심, 2심, 최종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